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하동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하동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민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맨발 산책로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기획예산과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기간 의견 수렴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산림녹지과에서는 재정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동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최민경 의원 내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고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제안 이후 3 주요 내용 4 청구사항은 앞서 최민경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정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맨발 걷기를 생활화하고 향후 공원 구역 등 맨발 산책로 조성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맨발 산책로의 조성 관리 및 맨발 걷기 시설의 설치 보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힐링 문화의 확산과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 산책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하는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하여 역점 시책 추진과 국민이 열망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좀 더 경쟁력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 개편에 따라 5개 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하는 담당은 관광기획, 산림소득, 교통정책, 농산물 축제 TF팀, 딸기 산업 담당입니다. 담당 통폐합은 6개의 담당을 5개 담당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산림정책과 산림경영을 통합하여 산림정책으로, 산림휴양과 녹지조경을 통합하여 산림휴양으로, 원예산업과 가수를 통합하여 원예가수로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 명칭 변경 및 담당 이관은 4개가로 미래전략 담당과는 지역관리추진단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담당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기농정책, 공단 설립 5개 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체육과는 문화체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담당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5개 담당으로 문화관광과는 관광진흥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담당은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로 변경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담당은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휴양, 산림소득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개 담당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슬로시티는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으로, 시설체육과 문화관광시설은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로, 안전교통과 선진교통은 안전교통과 교통행정으로, 농축산과 농업인력은 농축산과 농업혁신으로,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 수출 지원은 간담회 때 정영섭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국제통상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은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부서별 예산 이체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월 16일 A형 간담회를 하였으며 의견 제시 및 검토 결과는 정영섭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여 포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1월 18일 조례규칙 심의 시에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상당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 부칙은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조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신구 조문 대부표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4년 1월 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과의 명칭 변경과 담당 업무 조정, 담당의 신설, 명칭 변경, 폐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보면 4개 단과의 명칭 변경과 담당 업무 조정, 그리고 담당 신설 5담당, 통폐합 및 폐지 6담당, 명칭 변경 5담당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조직 개편은 2022년 9월 6일 전부 개정, 2023년 7월 31일 일부 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포함하여 총 3번의 개편을 하였습니다. 조직 분석과 진단, 기능 인력 재배 추동을 통하여 조직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 조직의 통합 분리 신설 등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불평과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2022년 9월 6일 또 2023년 7월 31일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또 오늘 또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을 자꾸 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볼 때 왜 좀 신중하지 않게 이 조직 개편을 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지 않을까요? 그에 따른 거는 또 뭐가 있느냐면 그때마다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 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한 6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또 조직 개편할까? 우리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머리 익히가 복잡해요. 아직도 지금 인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입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조직 개편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렇게 신중성이 없다 이러면서 신뢰를 할 수 없는 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우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 개편할 때도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원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예 사업하고 가수 이거 원예 가수로 같이 붙이네 이번에요. 네, 통합하였습니다. 그때 통합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분들이? 그때 따로 있었을 때 또 합친다 하니까 또 난리가 한번 나갔고 과장님 설명하고 하고 그랬죠. 제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앞에 있었던 적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과장님 아니었네. 예, 미안합니다. 예. 앞에 과장님이 가서 이게 또 원예하고 가수 문제 때문에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이해를 시킨다고 고생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원예도 중요하고 가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원예 쪽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리다 보면은 가수 하시는 분들 쪽에서 우리한테는 많이 소홀한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직접 전화 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인원이라든지 인원 조정. 지금 딸기 산업이 신설되면서 농업 소득과 전체적으로 인원의 감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소는 없고 감소는 없겠지만 더 늘릴 그건 없습니까? 가수 쪽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요.
오늘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농업보조금을 신청받고 교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초 예산에 부족했던 예산들은 오늘 지시하셨는데 그거를 살펴서 일회 추경에 좀 더 더 지원하시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소외됨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할 것이고 하동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 인구가 70% 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그래 지금 이제 가수나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 예산을 많이 높여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피부와 닿지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예산이 이제 나가면은 그때 돼서는 이런 게 도움이었구나 느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원예 가수 쪽에도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면 그에서 보충을 좀 시켜주시길 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가장님께 일단 이 자리에서 빌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과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과장님 의견을 드려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차적으로 밑에서 나중에 올라오겠지만 다음 인사 부분에서는 행정과장님께서 담당이라 제가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명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조직 개편을 자주 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빼고 이게 인사 문제가 생기죠.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정기 인사를 하고 수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상 정기 인사는 1월 1일, 7월 1일 이런 쪽으로 하고 수시 인사는 그때 필요하면 수시 인사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민선 8개 와가지고 이게 인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와 있질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조직원들이 되게 불안합니다. 아직 6급 이하의 인사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이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이 언제 어떻게 이게 자기가 어떤 자리로 옮겨갈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 하는 거 아닙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민선 3기 들어와서 벌써 3번째. 과장님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잘 모르시죠? 다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 우리 부서원들도 그러는데 국민들은 너무 헷갈려요, 이거. 우리 강은숙 과장님이 인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행정과장으로 계시는데 얼마 후에는 또 다른 과장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더 조직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바꾸는 것인데 너무 잦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조직 개편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조직원들 좀 안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정명섭 위원님의 옳으신 지적에 대해서 개명이 저희도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1월 1일, 7월 1일 날짜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최근에 조직 개편을 파격적이고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미처 얘기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소규모 조직 개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TV도 나왔고 또 했지만은 제가 예산 절감의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징물에 관한 조례도 발표했습니다. 그 상징물 브랜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왜 했겠습니까? 자든 우리가 하동의 브랜드를 바꾸므로 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우리 조직 개편이 이렇게 잦으면은 예산이 안 됩니까? 한 푼도? 예산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그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은 예산을 입회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그거 주어진 걸 어느 정도 편성한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예산을 작은 것 하나 다 따가 바뀌면 싹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계속 이 지금 많은 게 바뀌는데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되느냐고요. 왜 제가 본의원이 예산 절감의 조례를 발표를 했는데 자꾸 이런 걸 바꿔갖고 예산을 낭비하게끔 합니까? 그리고 본의원한테 이런 걸 한다고 한 번 정도 와서 했습니까? 예산 절감의 조례는 괜히 있는 거네요. 상징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이런 건 괜히 있는 거네요. 예,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예산은 최소한 소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예산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다 바꾸다 보면은 우리가 띠지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추계는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1,000만이든 2,000만이든 예산이 일단 될 거 아닙니까? 예, 소요는 좀 될 것으로 잦은 봅니다. 이 조직 개편이 많으니까 예산 낭비가 심하고 또 아까 다른 의원이 말했지만은 저도 못 내요. 그 가를. 그리고 이렇게 잦은 이게 바꾸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사업적인 내용도 얼마 많이 바꾸겠습니까? 과장님이 그거 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행정에서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거의 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이 지금 조직 개편 6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그 수시 인사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하는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김진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정진을 위하여 어르신 모욕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안제 2조에서 4조에 바우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제 5조에 바우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 8조에 바우처 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 이상
군공보 홈페이지에 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2024년 1월 16일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1월 18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으며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은 10페이지, 11페이지와 같습니다. 성별 영역 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지역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모욕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지원 기준 바우처 지원 기준은 다음과 호와 같다. 제1호 바우처 카드 지원금은 연 6만 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땅의 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호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연령이 만기에 도래한 경우는 해당 만기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다음 만기부터 지급한다. 제3호 지원금은 소멸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지원 시기입니다. 하동군은 바우처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대상자에게 만기별로 기부한다. 제5조 지원 절차 등 제1항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정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바우처 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항 그 밖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업무 협약입니다. 제1항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모욕업주,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모욕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 협약에 따른다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입니다. 군수는 카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담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바우처 카드 사용 제1항 바우처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모욕업소 중 주소지 읍면 모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모욕업소가 없거나 장기간 휴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항 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바우처 카드에 별도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제3항 바우처 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 카드의 수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제11조 환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제6페이지, 7페이지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8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9페이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어르신 모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7페이지
7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예정 조례안은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8,36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0.1%이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관점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에서 타당성 있는 시책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8조에서 바우처 카드의 사용처를 주소지 없는 목욕업소로 제한한 것은 이용자의 복지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후 군관 내 전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강윤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어르신들께 목욕 바우처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는 우리 하동군이 처음입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까? 예, 이런 예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지금 6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3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목욕 요금이 각 읍면마다 복지탕에 대해서 요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최저가 2,000원 하는 목욕탕이 있고 3,000원 받는 목욕탕이 있고 4,000원 받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설 목욕탕이 되다 보니 5,000원에서 6,000원 받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분들 목욕하실 때 제가 보니까 2,000원 받는 분들은 1년에 30번을 할 수 있고 또 3,000원 받는 데는 1년에 20번, 4,000원 받는 분들은 1년에 15번, 그 다음에 5,000원 받는다는 걸 기준했을 때는 12번. 그렇다면 이분들이 요금 체계가 각 읍면으로 했을 때는 읍에 있는 사람들은 12번, 최고 많이 받는 데는 30번. 이것도 좀 있게 평균화 되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어르신들께 모욕시켜준다면 이 평균화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는 평균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모욕비가 이제 이래서 이제 주 내용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주 내용 아닙니까 이제? 네네. 이제 모욕비가 똑같다면은 이래서 이제 해수를 공이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 모욕비가 이제 복지 목욕탕과 일반 목욕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자 차원에서 해수를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니 어차피 어른들을 똑같이 해주려면 시골이 있다 하고 많이 주고 업에 산다 해가지고 적게 한다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업에 있는 분들은 모욕비를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욕비를 많이 주고 이용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또 여기 또 복지를 어르신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모욕시켜준다 했는데 여도 또 하동업의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는 우리 국가에서 시골에 있는 분들 면면들을 위해서 목욕탕, 복지 목욕탕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요금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설로 하고 있는 목욕탕들은 자기 돈 조금 받아갖고 1년에 한 번씩 수리하는 것도 개인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복지 목욕탕은 거기가 다 군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예. 불만이 있는데 예. 그리고 목욕탕도 요금에 관해서는 자율하지만은 업에 있는 사람들과 면에 있는 사람들이 차이점이 업에는 그럼 우리 하동군은 시골로 보지 그럼 하동업이라고 도시로 봅니까? 우리 하동업에 있는 분들은
그 복지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사설로 할 수밖에 없어서 물론 전국적으로 같은 그 맥락이지만 그에 대해서도 모욕 요금 갖고도 이게 좀 말이 많은데 또 이래 복지 모욕 바우처를 하면서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여수도 차별해주면 1년에 똑같이 30번 받고 싶지 12번 받고 싶겠어요 모욕을.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 그 면에 바우처 그 드릴 때 평균화를 내서 모욕비가 좀 작은 면에는 뭐 얼마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업에 있는 사람들은 5,000원 갖고 모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화를 해갖고 좀 더 횟수를 늘려주든지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그 똑같이 평균화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모욕비를 저희들이 이제 그 잠깐만요. 또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보니까 이 모욕권을 가지고 엄면으로 군관 내 전체로 모욕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해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게 모욕 저는 우리 순수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욕을 좀 깨끗해서 말 그대로 모욕하고 건강 정진을 위해서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 가지고 말이 많다 보니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우처를 가지고 뭐 싼데 2,000원짜리 가서 모욕해 빼면 업에 있는 목욕탕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좀 뭔가 조금 허술하게 이렇게 물론 조례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뭐 문제가 됐으면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담당 그 계장 보고도 저한테 좀 언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지금 모욕 요금 갖고도 지금 차별화됐다고 난리인데 또 어르신 모욕하는 것 갖고도 이렇게 차별화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에 있는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보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이제 이 모욕비가 그 업하고 그 면하고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최대한 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고향 사랑 기부제 모욕 쿠폰제를 지금 그 1월 1일부터 지금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사업도 그 고향 사랑 기부제에서 그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는 다르고 예.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아까 그 전문위원께서 그 지금 그 주소지 은변 모욕업소 이 부분을 그 지적하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반 그 모욕업소와 복지 모욕탕의 그 요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나는 그 부분과 또 예를 들어서 신설 모욕탕이 예를 들어서 복지 모욕탕이 있다면은 그 업에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가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도 장치도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일반 모욕탕과 복지 모욕탕 공이 똑같은 횟수를 가지고 그 이 조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 읍면의 그 목욕탕 활성화 그런 차원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무슨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100원, 200원 가지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업에서 한다 해가지고 안 그래도 매년에 복지 목욕탕에서 요금 저렴하게 모욕을 하고 있고 업에서 한다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평이 많은데 어르신들한테 건강정진을 위해서 이런 좋은 복지 제도를 해놔놓고 또 그것까지도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 그 업에 있는 어르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갖다 생각을 달리 봐주라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는 어차피 제가 오늘은 그 우리가 뭐 가결될 거니까 해보시고 또 문제가 뭔가 있다면은 과장님 한번 다시 또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맞다 안 맞다가 얘기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갖다 지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목욕탕 문제 때문에 제가 목욕탕을 하다 보니 제가 요금 올려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루머를 갖다가 저를 갖다 모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요금과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갖다 오해해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격해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진교면 청년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한 필지와 건물 한 동과 아양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물 한 동으로 총 면적은 1477.5평방미터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미래 전략 담당은 소관 진교면 청년 거점 공간 조성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로 경상남도 청년 거점 공간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교면 청년 거점 공간 사업을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 청년 의견을 고려 진교면 진교리 311-10번지 구농협 창고를 매입 리모델링을 하여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은 진교면 진교리 311-10 대지 479평방미터와 330.5평방미터 건물 한 동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 구성 계획은 다목적 홀, 관리 사무실, 공유 카페, 다목적 교육 공간, 공유 사무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도비 5억과 군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사업비는 설계비 5천만 원과 공사비 9억 5천만 원, 부지 매입비 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2월 진교 면정 보고 시 청년회에서 복합공간 제공 건의가 있어 2023년 2월에 제1차 하동군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살짜리 분과 모임 의견 수렴과 지역 청년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후 2023년 3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일 정밀 안전 점검 영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후 2024년 4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체육과 소관으로 지난 1월 16일 의원 간담회 시 보고 드렸던 아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아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지역민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과 최상의 체육복지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은
악양면 축질이 787-6번지 외에 두 필지로 면적은 668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지상 1층 건물로 실내 체육관과 무대 및 준비실, 업무공간, 공유공간 등으로 이루어지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과 도비 2억, 군비 1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사업비는 설계비 1억, 용역비 6천만 원, 공사비 20억 4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20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되고 2023년 5월 건축기획 용역 준공과 2023년 12월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BF 인정 용역과 에너지 효율 점검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정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덕한 후 실시 설계 완료하여 4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토지 19필지 9,400평방미터와 건물 2동 1,840평방미터에서 토지 4필지 4,032평방미터와 건물 3동 2,898.5평방미터가 증가된 토지 23필지 13,432평방미터와 건물 5동 4,738.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10페이지입니다. 의원번호 제8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교면 청년 거점 공간 조성, 악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취득 2건에 대하여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건별 취득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진교면 청년 거점 공간 조성의 건은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진교면 진거리 311-10번지 농협 창고를 매입하여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은 총 사업비 22억 원으로 악양면 축질이 787-6번지의 두 필지에 지상 1층의 실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당초 예산 4억 5천만 원, 2024년 당초 예산에 8억 7천만 원을 대상하여 기승인된 사항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2025년도 확보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제출된 2건의 취득은 일부 예산이 승인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대 2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